이것 봐요. 당신, 최서연의 목소리가 VIP 라운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흰색 샤넬 재킷을 걸친 그녀의 손가락이 12살 소녀를 가리켰다. 네? 백화점 직원 한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고객 응대용 미소가 얼굴에 걸려 있었다. 저 애 가방 좀 확인해봐요. 최서연이 턱으로 소녀를 가리켰다. 아이는 명품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교복 치마 밑으로 얇은 다리가 보였다. 손님, 무슨 일이세요? 보석 팔찌 하나가 없어졌어요. 방금 전까지 탁자 위에 있었는데, 최서연의 시선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이 백화점 본관 6층 전체를 지배하는 여자였다. 만팔전자 회장 부인. 이 건물 자체가 그녀 남편 소유였다. 지우는 소녀를 봤다. 아이의 교복은 낡았다. 가방은 합성 피혁이었다. 운동화 밑창이 달아 있었다. 저기요, 손님. 확인이요. 지금, 당장. 최서연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쪼았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다. VIP 라운지 안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지우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이 백화점에서 일한 지 석 달째였다. 시어머니를 만난 지는 2달째였다. 약혼자 민준의 어머니, 최서연. 어머님, 지우가 낮게 말했다. 최서연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뭐라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우는 소녀에게 다가갔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컸다. 두려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먼저 보였다. 안녕. 혹시 내 가방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왜요? 소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물건을 찾고 있어서. 저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요. 알아.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지우는 무릎을 꿇었다. 소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이름이 뭐니? 정유진이요. 유진아, 내가 안 가져간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저기 계신 분이 확인하고 싶어 하셔서. 유진이 최서연을 봤다. 그리고 가방을 열었다. 교과서 3권, 필통 하나, 낡은 지갑, 생리대 2개, 사탕 3알, 팔찌는 없었다. 최서연이 혀를 찼다. 주머니요. 교복 주머니 확인 안 했잖아요. 지우의 손이 멈췄다. 어머님, 이 정도면. 주머니요. 최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라운지 앞 모든 사람이 이쪽을 봤다. 유진이 주머니를 뒤집었다. 왼쪽 주머니에서 동전 3개가 나왔다. 오른쪽은 비어 있었다. 치마 주머니도요. 최서연이 다가왔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진했다. 유진의 얼굴이 빨개졌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제야 지우는 알았다. 아이가 울고 있다는 것을. 손님, 이건. 직원이 고객 편을 드네요? 당신 누구 편이에요? 최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지우는 일어섰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저는 사실 편을 듭니다, 어머님. 뭐?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우가 최서연의 가방을 집어들었다. 에르메스 버킨백. 5천만 원짜리. 뭐 하는 거예요? 지우는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안주머니를 뒤졌다. 손가락이 차가운 금속을 만났다. 다이아몬드 팔찌였다. 이거 찾으시는 거죠? 지우가 팔찌를 꺼내 들었다. 라운지가 조용해졌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다. 최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내가 잘못 넣었나? 아이한테 사과하셔야죠.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뭐? 정유진 학생한테 도둑으로 몰아서 죄송하다고. 최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당신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안입니다.
지우는 팔찌를 최서연 손에 쥐어줬다. 어머님이 며느리로 원하시는 사람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최서연의 입이 열렸다. 다쳤다.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챙겼다. 아이의 눈가는 여전히 붉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저 갈게요. 유진이 지우를 봤다. 고맙습니다. 소녀가 라운지를 빠져나갔다. 운동화 소리가 복도로 사라졌다. 지우는 최서연을 봤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지나갔다. 분노, 당황, 수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람. 내일 저녁 7시에 집으로 오세요. 최서연이 가방을 챙겼다. 우리 할 얘기가 있으니까. 최서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창밖을 봤다. 운전기사는 말이 없었다. 3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부인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차가 청담동 저택에 멈췄다. 대문이 열렸다. 정원의 소나무가 저녁빛에 검게 보였다. 최서연은 현관에서 구두를 벗었다. 거실로 들어갔다. 남편은 서재에 있을 것이다. 아들 민주는 회사에 있을 것이다. 그녀는 2층 침실로 올라갔다.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섰다. 61살. 주름은 보톡스로 지웠다. 흰머리는 염색으로 감췄다. 몸매는 필라테스로 유지했다. 하지만 오늘 오후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그녀는 늙은 여자였다. 틀린 여자였다. 최서연은 침대에 앉았다. 핸드백에서 팔찌를 꺼냈다. 다이아몬드가 조명에 반짝였다. 그녀는 기억했다. 라운지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다. 팔찌를 풀어 탁자 위에 놓았다. 잠깐 화장실에 갔다 왔다. 돌아왔을 때 팔찌가 없었다. 그리고 소녀가 보였다. 낡은 교복, 쌍가방, 혼자 앉아있는 아이. 최서연은 생각했다. 저 아이가 가져갔을 것이다. 가난한 아이들은 그런다. 보이는 것을 훔친다. 참지 못한다. 자신도 그랬으니까. 최서연은 손바닥을 펴봤다. 주름진 피부, 붉은 매니큐어. 58년 전 이 손은 다른 손이었다. 부산 영도 1967년 5살 최서연은 시장 바닥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생선을 팔았다. 아버지는 배를 탔다. 서연은 언니의 손을 잡고 시장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과일 가게 앞에서 멈췄다. 사과가 쌓여 있었다. 빨갛고 둥글었다. 언니가 주인을 봤다. 주인은 손님과 얘기 중이었다. 지금 언니가 속삭였다. 서연은 사과를 집었다. 치마 속에 숨겼다. 두 손으로 배를 감쌌다. 아! 주인이 소리쳤다. 두 자매는 뛰었다. 골목으로, 바닷가로, 방파제 끝까지. 그들은 사과를 나눠 먹었다. 달았다. 언니가 웃었다. 우리 잘했어. 서연도 웃었다. 최서연은 눈을 떴다. 침실 천장이 보였다.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오늘 오후 소녀를 봤을 때 자신을 봤다. 가난한 아이, 가진 것 없는 아이, 훔칠 수밖에 없는 아이. 하지만 틀렸다. 그 아이는 훔치지 않았다. 최서연은 일어나 창가로 갔다. 정원이 내려다 보였다. 연못에 잉어가 헤엄쳤다. 그녀는 평생 이렇게 살았다. 겉모습으로 판단했다. 가난을 죄로 봤다. 자신의 과거를 지우려고 남의 과거를 짓밟았다. 문이 열렸다. 어머니, 민준이 들어왔다. 35살, 만팔전자 상무, 최서연의 외아들. 지우한테 전화 왔어요. 내일 저녁에 못 온다고. 최서연은 아들을 봤다. 왜? 사표 냈대요. 최서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뭐, 어머니가 오늘 백화점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묻던데요. 뭐 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최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우는 원룸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사표는 이미 제출했다. 과장은 말리지 않았다. VIP 라운지 CCTV 영상을 봤을 것이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지우는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민준. 지우는 전원을 껐다. 창밖을 봤다. 강남역 불빛이 보였다. 12월이었다. 거리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켜져 있었다. 지우는 백화점에 입사한 날을 기억했다. 3월. 봄비가 내렸다. 민준을 처음 만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다. 그는 본사 기획팀 상무였다. 백화점 시차를 왔다가 지우를 봤다. 실례지만 저녁같이 할 수 있을까요? 민준은 정중했다. 웃음이 따뜻했다. 지우는 거절했다. 직장 상사니까. 민준은 다음 날 또 왔다. 꽃을 들고. 상사 아니에요. 그냥 관심 있는 남자예요. 지우는 웃었다. 그리고 저녁을 먹었다. 2달 후 민준이 청혼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지우가 말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는 좀 어려운 분이에요. 괜찮아요. 지우는 웃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최서연을 처음 만난 날. 강남 레스토랑. 미슐랭 3스타. 최서연은 늦게 왔다. 30분. 미안해요. 모임이 길어져서. 사과는 형식적이었다. 눈은 웃지 않았다. 그녀는 지우를 위해서 아래로 훑어봤다. 옷 예쁘네요. 어디 거예요? 잘 알아요. 아, 저렴한 브랜드. 최서연이 미소 지었다. 식사가 시작됐다. 최서연은 질문을 쏟아냈다. 부모님은 뭐 하세요? 아버지는 택시 운전하시고 어머니는 식당 일하세요. 형제는? 오빠 둘이요. 대학은? 지방 국립대 나왔어요. 전공은? 경영학이요. 학점은? 지우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3.8이요. 최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눈은 차가웠다. 식사가 끝나고 최서연은 지우의 손을 잡았다. 우리 민준이 좋은 남자예요. 근데 재벌가 며느리는 쉽지 않아요. 각오되어 있어요? 지우는 대답했다. 사랑하니까요. 최서연은 웃었다. 사랑. 그게 얼마나 가는지 보죠. 그 후로 2달. 최서연은 지우를 시험했다. 골프 모임에 데려갔다. 지우는 골프를 칠 줄 몰랐다. 배우면 돼요. 최서연이 말했다. 하지만 레슨비는 주지 않았다. 자선 행사에 데려갔다. 드레스 코드는 이브닝 가운. 지우는 백화점 세일 제품을 입었다. 그거 작년 제품이네요. 누군가 속삭였다. 최서연은 듣고도 모른 척했다. 집에 초대했다. 저녁 식사. 직접 요리할 수 있어요? 지우는 할 수 있었다.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를 만들었다. 최서연은 한 숟가락 먹고 수저를 내려놓았다. 간이 세네요. 우리 집은 싱겁게 먹어요. 민주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백화점 VIP 라운지. 최서연은 또 시험했다. 12살 소녀를 도둑으로 몰아서 며느리가 될 여자가 어느 편을 드는지 보려고. 지우는 깨달았다. 이 여자는 절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집안 출신. 학벌 없음. 인맥 없음. 지우는 최서연에게 영원히 부족한 여자였다. 지우는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다. 맥주 한 캔을 꺼냈다. 마셨다. 핸드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 37통. 모두 민준. 문자가 하나 왔다.
지우야, 어머니한테 사과할게. 만나자. 제발. 지우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낮은 여자 목소리. 유진아? 네. 누구세요? 오늘 낮에 백화점에서 만난 언니야. 한지우.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다. 언니 괜찮으세요? 지우는 웃었다. 응, 괜찮아. 너는? 저도요. 유진아, 내일 시간 있어? 네. 언니가 밥 사줄게. 다음 날 저녁, 지우는 유진을 홍대 파스타 레스토랑에 데려갔다. 유진은 교복 대신 후드티를 입었다. 청바지는 낡았지만 깨끗했다. 많이 시켜. 지우가 메뉴판을 밀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골랐다. 토마토 파스타 하나. 그것만? 배 안 고파요. 지우는 웨이터를 불렀다. 로제 파스타, 까르보나라, 피자, 마르게리타, 시저 샐러드, 콜라 2개요. 유진의 눈이 커졌다. 언니 너무 많아요. 괜찮아. 남으면 싸가면 돼. 음식이 나왔다. 유진은 천천히 먹었다. 예의 바르게. 지우는 물을 마시며 아이를 봤다. 유진아, 엄마 아빠는? 유진의 포크가 멈췄다. 아빠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지금 병원에 계세요. 아파? 암이요. 위암 사기. 지우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혼자 사니? 외할머니랑 살아요. 할머니는 청소 일하세요. 새벽 4시에 나가서 저녁 6시에 들어오세요. 유진은 파스타를 한 입 먹었다. 어제 백화점에 간 건 엄마가 거기서 보고 싶다고 해서요. VIP 라운지가 예쁘다고, 한 번만 가보고 싶다고. 지우는 숨이 막혔다. 그래서 갔어? 네. 사진 찍으려고요. 엄마한테 보여드리려고. 유진이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VIP 라운지, 샹들리에, 가죽 소파, 테이블 위에 꽃병. 예쁘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유진아, 어제 그 아줌마한테 혼났을 때 왜 울지 않았어? 유진은 콜라를 마셨다. 엄마가 그랬어요. 우는 건 약한 사람이 하는 거래요. 언니는 강해야 한다고. 언니, 제 밑에 동생이 있어요. 7살. 지금 외할머니가 봐요. 지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학교는 어때? 좋아요. 공부 재밌어요. 꿈 있어? 의사요. 엄마 같은 사람들 고치고 싶어요. 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눈물이 흘렀다. 유진이 놀라서 냅킨을 건넸다. 언니, 왜 울어요? 미안해. 언니가 너 지켜주지 못해서. 지켜줬어요. 유진이 지우의 손을 잡았다. 어제 언니가 없었으면 저 경찰서 갔을지도 몰라요. 고맙습니다. 지우는 유진을 안았다. 아이의 몸이 작고 가벼웠다. 식사가 끝나고 지우는 유진을 집까지 데려다 줬다. 구로구 낡은 빌라. 3층.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들어갈게요, 언니. 유진아. 지우가 봉투를 건넸다. 현금 50만 원. 이건 엄마 병원비 보태. 그리고 동생 밥값. 언니, 이거 너무 많아요. 괜찮아. 언니도 옛날에 도움 많이 받았어. 유진은 봉투를 꼭 껴안았다. 꼭 갚을게요. 갚지 마. 대신 나중에 의사 되면 아픈 사람들 많이 도와줘.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언니 사랑해요. 지우는 웃었다. 나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켰다. 민준의 전화가 또 왔다. 이번엔 받았다. 지우야. 응. 어디야? 지금 집 앞인데 불 꺼져 있어. 밖에 있어.
만나자. 제발. 어머니 일은 내가 해결할게.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응? 너 어머니한테 한 번이라도 대들어 본 적 있어? 침묵. 없지? 지우야. 난 어제 봤어. 내가 옆에 서 있는데도 어머니는 12살 애를 짓밟았어. 너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도 몰랐어.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알았어도 못 말렸을 거잖아.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우는 창밖을 봤다. 한강이 보였다. 다리에 불이 켜졌다. 민준아, 우리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 뭐? 난 내 어머니 밑에서 못 살아. 평생 시험당하고 무시당하고 내가 누군지 잃어버릴 것 같아. 지우야,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모르는 사연이 있어. 알아. 다 알아. 가난하게 자랐고 힘들게 살았고 그래서 남들한테 더 가혹한 거. 지우는 눈을 감았다. 근데 민준아, 그게 변명은 안 돼. 아픈 사람이 다른 사람 아프게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지우야, 나 내일 집 정리하고 부산 내려갈 거야. 잘 살아. 지우는 전화를 끊었다. 최서연은 서재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다. 겨울 나무들이 앙상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다. 민준이 가져온 것이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한지우 신상정보. 부모 부산거주. 택시기사, 식당 종업원. 학력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3.84. 경력 백화점 직원 3개월. 자산 없음. 비탁자금 대출 800만 원. 최서연은 서류를 접었다. 그래서가 뭐예요? 지우는 좋은 애예요. 좋은 애. 그게 며느리 자격이야?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21세기예요.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입 조심해. 최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는 만팔전자 상무야. 내 결혼은 내 인생만의 문제가 아니야. 회사, 집안 다 연결되어 있어. 지우가 뭘 못한다고 그래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맞아. 최서연은 창밖을 봤다. 우리 집안 며느리는 골프 쳐야 하고 영어 유창해야 하고 사교 모임 나가야 하고 외국 유학하면 더 좋고 그게 다 어머니 기준이잖아요. 맞아. 내 기준이야. 최서연은 아들을 봤다. 난 내가 행복하면 좋겠어. 근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 지우 같은 애는 결혼하고 5년 지나면 우리 세계가 답답해질 거야. 그럼 너도 힘들어져. 어머니는 어떻게 알아요? 한 번도 지우 제대로 본 적도 없으면서. 최서연은 입을 다물었다. 민주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어머니, 저 어제 CCTV 영상 봤어요. 최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우가 어떻게 했는지 봤어요. 어머니 가방에서 팔찌 꺼낸 거, 그리고 어머니한테 사과하라고 한 거. 그래서 그게 용기예요. 며느리 자격 있는 거예요. 최서연은 웃었다. 용기, 그건 반항이야. 아니, 정의예요. 민주는 문을 열었다. 어머니, 전 지우 없으면 결혼 안 할 거예요. 어머니 마음대로 안 돼요. 민준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최서연은 혼자 남았다. 다음 날 오후, 최서연은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구로구로 가세요. 어디요, 부인? 주소 드릴게요. 차가 구로구 빌라 앞에 멈췄다. 최서연은 내렸다. 3층까지 걸어 올라갔다. 철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정유진이 나왔다. 아이는 잠옷바람이었다. 누구세요? 유진의 얼굴이 굳었다. 최서연을 알아봤다. 안녕. 최서연이 말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들어가도 될까? 왜요? 할 말이 있어서.
유진은 문을 더 열지 않았다. 할머니 안 계세요. 혼자 못 들여보내요. 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여기서 얘기할까? 유진은 팔짱을 꼈다. 최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어제 미안했어. 유진의 눈이 커졌다. 백화점에서 내가 훔쳤다고 생각한 거 잘못했어.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은 안 할게. 내가 틀렸어. 최서연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두툼했다. 이거 받아줄래? 뭔데요?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사과. 유진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전 돈 필요 없어요. 근데 사과는 받았어요. 가세요. 유진이 문을 닫으려 했다. 잠깐. 최서연이 문을 잡았다. 유진아, 너 엄마 병원비 필요하지? 유진의 몸이 굳었다. 어떻게? 한지우한테 들었어. 유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언니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 애가 너 걱정해서 내한테 얘기한 거야. 최서연은 봉투를 유진 손에 쥐어줬다. 이거 받아. 엄마 치료비로 써. 5천만 원 들어있어.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왜?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한테 용서를 줬잖아. 최서연은 유진의 어깨를 잡았다. 유진아, 난 평생 가난한 애들을 무시하고 살았어. 너 같은 애들이 나쁜 짓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틀렸어. 최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훔치지 않았어. 너는 착했어. 내가 나빴어. 유진이 울었다. 최서연도 울었다. 두 사람은 낡은 빌라 복도에서 서로를 안았다. 일주일 후, 지우는 부산 집에 있었다. 아버지는 택시를 몰고 있었다. 어머니는 식당에 나가 있었다. 지우는 방에 누워 천장을 봤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지우 씨? 낮고 익숙한 목소리. 최서연이었다. 지우는 벌떡 일어났다. 네, 나예요. 최서연. 어떻게 제 번호를 민준한테 받았어요. 침묵. 지우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왜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지우는 심호흡을 했다. 어머님, 전 더 이상. 제발. 최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한 번만. 1시간만 시간 내주세요.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디서요? 부산 어디 편한 데 있으면 거기로 갈게요. 해운대 바닷가에 카페 하나 있어요. 파도라고. 좋아요. 내일 3시에. 전화가 끊겼다. 다음 날. 지우는 카페에 일찍 도착했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바다가 보였다. 3시. 최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캐시미어 코트를 입었다. 헤어는 단정했다. 하지만 화장은 옅었다. 안녕하세요. 최서연이 자리에 앉았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최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우 씨 미안해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백화점에서 유진이한테 한 짓, 당신한테 한 짓, 그동안 당신을 대한 태도 다 잘못했어요. 최서연의 눈이 붉어졌다. 변명 안 할게요. 난 형편없는 시어머니였어요. 지우는 커피를 마셨다. 왜 그러셨어요? 뭐가? 왜 저를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최서연은 창밖을 봤다.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졌다. 당신이 나를 닮아서. 지우의 눈썹이 올라갔다. 닮았다고요? 응. 가난한 집안 출신. 학벌 없음. 가진 거 없음. 최서연이 지우를 봤다. 난 22살에 민준 아빠를 만났어요. 그때 나는 백화점 화장품 판매원이었어요.
그는 재벌 2세였고 지우는 숨을 멈췄다. 우리 결혼했어요. 그의 부모님은 반대했어요. 당연하죠. 난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최서연의 손이 떨렸다. 시집살이 10년 했어요. 시어머니는 날 매일 시험했어요. 요리, 예절, 옷 입는 법, 말하는 법. 하나하나 고쳤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똑같이 하신 거예요? 맞아요. 최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난 내가 겪은 고통을 당신한테도 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게 며느리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과정이 아니에요. 학대예요. 최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알아요. 이제 알아요. 두 사람은 침묵했다. 바깥에서 갈매기가 울었다. 최서연이 가방을 열었다.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받아줄래요? 지우는 상자를 열었다.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빈티지 스타일. 이게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준 거예요. 결혼 10년 만에. 최서연이 웃었다. 그날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이제 진짜 우리 며느리야라고. 지우는 반지를 만졌다. 이걸 왜 저한테? 당신은 이미 며느리 자격이 있어요. 최서연이 지우의 손을 잡았다. 유진이를 지킨 그 순간 당신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었어요. 지우는 눈물이 흘렀다. 어머님, 지우 씨,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최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시어머니가 될 수 있게? 지우는 반지 상자를 덮었다. 어머님,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최서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지우가 최서연을 봤다. 시간을 주시면 생각해 볼게요. 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은 눈이 내렸다. 지우는 청담동 저택 앞에 서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민준이 나왔다. 지우야. 그는 지우를 안았다. 보고 싶었어? 나도. 지우가 웃었다. 어머니 계셔? 응. 안에 계셔. 민준이 지우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응.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 있었다. 불빛이 반짝였다. 최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민준 아버지가 있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지우가 고개를 숙였다. 어서 와요. 최서연이 일어났다. 그녀는 지우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추웠죠? 괜찮아요. 지우는 가방에서 상자를 꺼냈다. 이거 드리려고요. 최서연이 상자를 열었다. 스카프였다. 손으로 뜬 것. 내가 만든 거예요. 지우가 말했다. 서툴지만 마음은 담았어요. 최서연은 스카프를 목에 둘렀다. 따뜻해요. 그녀가 웃었다. 고마워요, 지우 씨. 민준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자, 이제 식사할까요?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최서연이 직접 만든 음식이었다. 갈비찜, 잡채, 전, 탕. 어머니가 직접 하셨어요? 지우가 놀라서 물었다. 응, 오래간만에 해봤어요. 최서연이 지우 그릇에 갈비를 올려줬다. 많이 먹어요. 지우는 한 입 먹었다. 맛있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최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식사 중간 최서연이 말했다. 지우 씨, 저번에 준 반지 받기로 했어요? 지우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어머님, 응? 그 반지는 아직 못 받을 것 같아요. 최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왜? 저는 어머님이 저를 진짜로 받아들일 때 그때 받고 싶어요. 지우가 최서연을 봤다. 지금은 어머님이 미안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진심으로 절 며느리로 생각하실 때 받고 싶어요. 최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지우 씨,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천천히 가요, 어머님. 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그렇게 해줘서. 식사가 끝나고 최서연이 지우를 2층으로 데려갔다. 작은 방 하나를 열었다. 여기. 방 안에는 책상, 침대, 옷장이 있었다. 이게 당신 방이에요. 앞으로 여기 올 때 쓰라고. 지우는 방을 둘러봤다. 창문으로 정원이 보였다. 어머님, 마음에 안 들면 바꿔도 돼요. 가구든 커튼이든 다. 최서연이 지우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우 씨, 난 당신을 진짜 며느리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나도 당신도. 지우는 최서연을 안았다. 고마워요, 어머님. 최서연도 지우를 안았다. 아니, 내가 고마워요. 밤, 지우와 민주는 정원을 걸었다. 눈이 소복이 쌓였다. 연못에 얼음이 얼었다. 지우야. 응? 진짜 고마워. 민준이 지우를 안았다. 어머니한테 기회를 줘서. 지우는 민준의 등을 토닥였다. 나도 기회가 필요했어. 뭐? 어머니를 이해할 기회. 그분도 아팠다는 걸 알 기회. 지우가 하늘을 봤다. 눈이 내렸다. 우리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고. 민준이 웃었다. 그래. 천천히. 두 사람은 눈속을 걸었다. 봄. 벚꽃이 폈다. 청담동 저택 정원에 나무마다 꽃이 가득했다. 최서연과 지우는 정원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셨다. 날씨 좋네요. 지우가 말했다. 응. 올해 봄은 일찍 왔어. 최서연이 찻잔을 들었다. 지우 씨, 다음 주에 골프 배우러 갈래요? 골프요? 응. 나도 다시 배우려고.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지우는 웃었다. 좋아요. 두 사람은 차를 마셨다.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떨어졌다. 최서연이 꽃잎을 손바닥에 받았다. 예쁘다. 지우도 손을 뻗었다. 꽃잎이 손바닥에 내려앉았다. 두 사람은 웃었다. 저 멀리 정원 끝에서 민준이 손을 흔들었다. 지우가 손을 흔들어 답했다. 최서연도 손을 들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잔디 위에 길게 늘어졌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꽃잎들이 춤을 췄다. 햇살이 따뜻했다.